안녕하십니까. SAP에서 인메모리 플랫폼인 SAP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 김의만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10주년 기념 스페셜 채널 중 SAP 하나의 주요 고급 분석 엔진인 머신러닝 엔진의 파이썬 API를 중심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SAP는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의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SAP는 S4 하나를 비롯한 오퍼레이셔널 영역, 퀄트릭스를 통한 익스피리언스 영역,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합 분석할 수 있는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를 제공합니다.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는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 BTP라는 이름의 솔루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TP는 4가지 필라로 나눌 수 있고 SAP 하나는 이 중 데이터 앤 데이터 매니지먼트 필라의 데이터 버추얼라이제이션, 스토리지 앤 프로세싱 영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SAP 하나는 2010년 처음 출시된 이후 지속적인 기능 추가를 통해 2020년 2.0 SP5까지 공식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차세대 DB 애저 서비스인 SAP 하나 클라우드도 공식 출시되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머신러닝과 파이썬 API에 대한 오버뷰, 그것을 활용한 데모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입니다. SAP 하나는 인메모리 내에 데이터를 저장 처리하는 것 이외에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내장하고 있습니다.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는 PAL이라고 하는 전문가 알고리즘과 APL이라고 하는 자동화 알고리즘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PAL은 사용자가 개개의 알고리즘을 다 알고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고 APL 같은 경우에는 분류라든지 군집이라든지 시계열과 같은 분석 시나리오만 알고 있는 현업이 알고리즘의 어떤 내용을 알지 못한 채로 그러한 시나리오 베이스로 적절한 알고리즘을 SAP 하나가 자동으로 적용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AP 하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다음과 같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내부에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100여 가지 종류가 넘는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있고 그 알고리즘에는 분류라든지 회귀 분석이라든지 군집이라든지 시계열, 연관 분석에 관련된 알고리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알고리즘들은 데이터 마이닝이나 머신러닝을 하고 있는 분석가나 현업 사용자가 굉장히 친숙한 알고리즘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프로시저 형태로 간단하게 호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머신러닝 API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R이나 파이썬과 같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혹은 머신러닝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Studi오나 파이썬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SAP 하나가 가지고 있는 PAL이라는 전문가 알고리즘과 APL이라는 자동화 알고리즘을 자동으로 혹은 손쉽게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API를 SAP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R에 대해서는 R 클라이언트 API를, 파이썬에 대해서는 파이썬 클라이언트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데모는 파이썬 API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화면은 SAP 하나가 제공해주고 있는 파이썬 클라이언트 API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가 가지고 있는 PAL이나 APL과 같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호출할 수 있는 API뿐만이 아니고 SAP 하나 내에 저장하고 있는 테이블들을 불러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프레임과 같은 API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시각화라든지 어떤 모델에 대한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부분까지 SAP 하나가 머신러닝 API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데모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설명드리고 실제 어떻게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하나가 가지고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모 환경은 이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데이터셋이 중요한데, 이 데이터셋은 아이리스라고 하는 대부분의 데이터 마이닝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공부하고 계시는 분이나 업무에 적용하시는 분들이 맨 처음 학습하시면서 이제 듣게 되는 아주 유명한 데이터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이리스 꽃이 세 가지의 꽃의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 가지 어떤 그 모양을 이루고 있는 어떤 부분의 변수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어떤 모양으로 규정이 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실제 그런 값들, 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실제 어떤 꽃 모양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하거나 분류하는 그런 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여기서 피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 변수가 네 가지 종류가 있고요. 실제 라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분류에 해당되는 타겟에 대한 변수입니다. 이것도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되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모에 사용된 머신러닝 알고리즘, 이건 SAP 하나가 내장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분류 알고리즘 중 MLP, 멀티레이어 퍼셉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일종의 신경망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4개의 변수에 따라서 실제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모델이 실제 정확한 형태의 꽃의 형태를 추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SAP 하나의 그 APL이라든지 팔과 같은 알고리즘을 설치하고, 또 그런 것들을 파이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팅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 세팅되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DB 내에는 AFL이라고 하는 팔이라든지 APL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일단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서버라고 하는 어떤 프로세스도 같이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단에서는 당연히 파이썬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파이썬 3.0, 그리고 파이썬 3.0의 하나의 패키지인 주피터 랩. 주피터 랩은 인터랙티브한 환경에서 파이썬을 개발할 수 있는 굉장히 잘 알려진 툴입니다. 주피터 랩을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와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제공해주는 클라이언트를 실제 PC에다 설치를 하고, SAP 하나가 제공하고 있는 파이썬 API도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파이썬 내에서 API, 어떤 패키지를 임포트하는 방식으로 파이썬 API를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DB와 클라이언트 내에 이런 환경이 설정이 되고 설치가 되면 바로 파이썬 내에서 하나의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내에는 데이터도 자유롭게 불러들여서 이제 여러 가지 가공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데모를 보시면서 어떻게 이제 파이썬 내에서 하나의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화면은 주피터 랩의 화면이고요. 실제 파이썬 3 레벨 파이썬 3를 기준으로 이제 하나에 있는 알고리즘들을 호출할 수 있는, 그리고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새로운 스크립트 혹은 새로운 어떤 인터랙티브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파이썬 3를 선택하시면, 실제 이제 맨 먼저 해야 될 내용은 SAP 하나가 제공해주는 ML 패키지를 실제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API를 인스톨했지만 개개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 ML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임포트 해야 되고, 그중 이제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하나에 접속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접속을 하기 위한 정보들, UR이라고 하면 호스트 정보, 포트 정보, 유저나 패스워드 정보를 일단 변수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변수로 선언한 다음 이 변수를 실제 커넥션을 할 수 있는 곳에 이제 할당을 하고 실제 커넥션을 맺게 되면, 실제 커넥션이 실제로 맺어졌는지를 실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명령어를 통해서 is connected라는 함수를 통해서 실제 true라고 하는 반환값을 받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제 하나에 접속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내에 인메모리 내에 저장되어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라든지 혹은 테스트 데이터셋을 이제 활용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려면
실제 하나에 있는 테이블을 데이터 프레임 형태, 파이썬이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파이썬 형태로 어사인을 하게 됩니다. 이건 데이터 자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 링크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데이터 프레임, 한 데이터셋에 이제 카운트, 실제 몇 건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셋에는 105건, 테스트 데이터셋에는 45건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셋도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는지 그 내용들을 확인하기 전에 실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5건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헤드라고는 한 수를 써서 이 5건을 보실 수가 있고 각각의 변수와 그 스피시스, 실제 꽃의 형태에 대한 값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실제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되는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MLP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어떠한 형태로 실제 모델을 작성할지에 대한 어떤 컨피규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컨피규레이션을 정의를 하고 실제 어떠한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학습시킬 건지를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실제 변수들을 4가지를 선언을 하고 피처라고 하는 변수 그리고 레이블이는 타겟 변수라고 얘기하는데 타겟 변수를 정의를 한 다음 실제 어떻게 알고리즘을 돌릴 건지 혹은 변수와 타겟을 정의하신 다음에 fit 함수를 써서 실제 트레이닝 셋을 통해서 이 데이터, 이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 학습을 시킨 후에 그 학습된 모델을 통해서 실제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아닌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트레이닝된 모델을 기반으로 한 예측을 하게 되고 그 예측된 값도 당연히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어떤 오브젝트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타겟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예측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여기 id라고 표현되어 있는 숫자 값은 실제 테스트 데이터셋의 프라이머리 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습시킨 모델을 통해서 이와 같은 데이터가 예측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실제 학습시켰던 모델이 얼마나 정확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스코어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한 정확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정확도가 보시게 되면 98% 정도 정확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한 정확도이고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셋을 예측을 했을 때 그러면 정확도가 사실 더 중요한 정확도가 되겠죠. 그 정확도를 알려면 동일하게 스코어 함수를 쓰지만 테스트 데이터셋을 넣고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테스트 데이터셋을 통해서 얻어낸 이 모델의 정확도를 보시게 되면 97% 정도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의 어떤 정확도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고 아주 정확한 예측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정확도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이제 뭐 오류가 있었는지 저희가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대로 예측한 값 그리고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값의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컴퓨전 매트릭스를 이제 분류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컴퓨전 매트릭스에 대한 것들도 SAP 하나 내에 패키지 내 아까 머신러닝 패키지 내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그와 관련된 또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알고리즘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매트릭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하신 다음에
실제 테스트 데이터셋과 아까 그 예측했던 데이터셋을 조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조인을 하는 그 두 개의 데이터셋을 id라고 하는 키를 통해서 이제 조인을 한 거고요. 그 조인된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컴퓨전 매트릭스를 실제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값과 예측된 값을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컴퓨터 매트릭스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이 별도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내용을 테이블 형태로 보시게 되면 이제 스피시스라고 하는 것이 실제 값이고 테스트 데이터의 실제 값이고 타겟이라는 것이 학습된 모델을 통해서 예측된 값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일하겠죠. 동일한 값이 45건 중에 대부분 동일한데 그 중에 한 건이 좀 오류가 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제 값과 예측된 값이 좀 상이하게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카운트가 이제 한 건이 오류가 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100%의 정확도가 아닌 한 97.7% 정도의 정확도가 나온 어떤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테이블 형태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비주얼한 형태의 차트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매트릭스라고 하는 API를 실제 임포트를 하게 되고요. 그 임포트한 것을 통해서 아까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컴퓨전 매트릭스에 관련된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셋을 넣고 실제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아주 이제 가시적으로 비주얼화된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진하게 표현되어 있는 청색으로 표현되는 게 이제 제대로 예측된 값의 분포이고요. 여기 옅은 청색으로 된 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실제 오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제 하나가 가지고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파이썬이라고 하는 툴에서 직접 호출하고 혹은 SAP 하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도 가져와서 자유롭게 가공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컴퓨전 매트릭스라든지 혹은 비주얼화된 화면들을 SAP 하나가 제공해 주는 파이썬용 머신러닝 API를 통해서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SAP Now 2020에서는 SAP 하나 출시 10주년을 기념하는 스페셜 채널을 준비했습니다. 10개의 시리즈를 통해 SAP 하나의 주요 기능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SAP 코리아 하나 전문가가 직접 설명하는 이러한 세션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SAP의 김의만이고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나와 있는 제 이메일로 질문을 하시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통해서 SAP 하나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AP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 SAP 하나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 데모나 기술 정보, 그런 설명 내용들을 비주얼한 컨텐츠를 통해서 학습하시고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요. SAP 하나를 도입하지 않은 고객분들도 SAP 하나 익스프레스 에디션을 통해서 16기가나 32기가 정도의 노트북이나 버추얼 머신에 설치를 해서 SAP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인메모리 플랫폼의 어떤 기능들을 충분히 검증하고 테스트하실 수 있습니다. 세션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주년 기념 스페셜 채널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